방금 전 대한이 손에 쥐고 있던 서류 한 장이 온 가족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조미양의 변호사 비용을 낸 사람의 이름, 그 이름 하나가 30년 동안 굳게 믿어왔던 두 집안의 악연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렸는데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유치장에 홀로 앉아있던 조미양이 누군가에게 은밀히 문자 하나를 보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문자를 받은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이 드라마가 지금 그 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만약 이 예상이 맞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공씨 집안과 양씨 집안의 관계 전부 다시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이름의 주인공은 누구이고 조미양과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다음의 전개 하나도 빠짐없이 예상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양선출이 마지막으로 찾은 사람은 며느리도 아들도 아닌 공정한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걸어 나오던 그 순간 복도에 서 있던 가족들은 모두 숨을 멈췄었는데요.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잠시 말을 고르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정밀 검사 결과를 보니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양동익의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차세리가 황급히 그를 부축했지만 양동익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었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남으셨다는 거예요? 라는 그의 물음에 의사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는데요. 그 애매한 대답이 오히려 가족들의 불안을 더 크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의식을 되찾은 양선출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양동익을 향해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전했습니다. 환자분께서 공정한 님을 먼저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이 한마디에 복도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양동익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저 말고 공정한 형을 먼저 찾으신다고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동익은 차마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었는데요. 평생을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써왔던 그였기에 이 순간의 배신감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옆에 있던 차세리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지만 양동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병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정한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었는데요. 한성민은 남편의 얼굴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는 걸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갈 거예요? 공정한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지. 안 갈 수가 없잖아. 그렇게 공정한은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양선출은 침대에 힘없이 누운 채 산소호흡기를 낀 상태로 그를 맞이했었는데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병실 안에는 오랜 세월 켜켜이 쌓여온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공정한은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선출아 나야. 양선출은 힘겹게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오랜 원망과 동시에 그 원망을 넘어선 어떤 간절함이 함께 담겨 있었는데요. 정하나. 와줬구나. 공정한은 그 말에 목이 메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서로를 원수처럼 대해왔던 두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오랜 적대감보다 더 크고 무거운 무언가가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편 병실 밖에서는 양동익이 도저히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차세리가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양동익의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는데요. 세리야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버지가 왜 나 말고 공정한 형을 먼저 찾으시는 거야. 나는 평생 아버지 인정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차세리는 그런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익씨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일단 아버님 상태부터. 아니 이게 왜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야. 나한테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야. 양동익이 처음으로 차세리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 순간 스스로도 놀란 듯 그는 곧바로 입을 다물었는데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지금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차세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다시 잡아주었습니다. 그녀 역시 이 상황이 단순한 부자간의 서운함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는데요. 양선출이 공정한을 먼저 찾은 데에는 분명 그가 아직 아들들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불안이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서 취조실에서는 조미양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한과 대안은 여전히 이 사건의 배후를 밝히기 위해 경찰 조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담당 형사는 조미양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준혁 씨한테 접근하도록 정보를 준 사람, 자금을 뗀 사람이 누굽니까? 계속 이렇게 입 다물고 있으면 당신만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조미양은 한동안 말없이 형사를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표정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걸 보였습니다. 그녀는 낮게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그 말끝이 흐려지는 순간 취조실 밖 대기실에 앉아있던 정한의 귀가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그 목소리에 정한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는데요. 방금 뭐라고 한 거지? 정한이 옆에 있던 대안에게 물었습니다. 대안 역시 그 소리를 들었는지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형, 나도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 뭔가 이름을 말하려던 것 같았어요.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조미양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건 이제 정말 결정적인 이름이 곧 밝혀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인데요. 정한은 그대로 취조실 문 앞으로 다가가 안에서 나누는 대화에 귀를 기울이려 했습니다. 취조실 안에서는 형사가 조미양을 계속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게 누굽니까? 지금 말 안 하면 나중에는 당신한테 더 불리해질 뿐이에요. 조미양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취조실 문이 벌컥 열리며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조사는 여기까지 하시죠. 이 갑작스러운 개입에 형사도 그리고 문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정한과 대안도 모두 당황했습니다. 조미양은 변호사가 들어오자마자 다시 원래의 여유로운 표정으로 돌아갔는데요. 정한은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변호사. 도대체 누가 붙여준 거야? 대안 역시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조미양처럼 별다른 배경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유능해 보이는 변호사를 갑자기 선임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의 뒤에 누군가 있다는 걸 더욱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며 정한은 대안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안아,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저 변호사가 누구 소개로 온 건지. 대안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형, 근데 만약에 그 배후라는 사람이 우리가 전혀 예상 못한 사람이면 어떡하죠? 정한은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거운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볼 뿐이었는데요. 최근 며칠 사이 벌어진 일들, 그러니까 조미양의 체포, 박준혁의 충격적인 고백, 그리고 지금 병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버지와 공정한 사이에 알 수 없는 대화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확신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태양그룹 본사에서는 박준혁의 혼외자 문제가 조미양 사건과 얽혀 있다는 소식이 조금씩 퍼지면서 이사의 내부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이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양현빈의 총괄이사 자리를 흔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한 이사가 회의 중 노골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양현빈 이사님, 지금 회사가 이렇게 시끄러운 와중에 계속 이 자리를 지키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준혁 씨 문제도 그렇고 공시 집안 쪽 사건도 그렇고요. 양현빈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초조함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가 끝난 뒤 홀로 사무실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그때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주하였습니다. 현빈 씨 괜찮아요? 양현빈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요즘 이런저런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좀 정신이 없네요. 공주하는 조심스럽게 그의 옆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순간에도 서로 눈치를 보며 거리를 뒀을 두 사람이었지만
지금 공주와는 처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우리 집안 일 때문에 정신없긴 한데 그래도 현빈 씨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저까지 마음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으면 혼자 짊어지지 말고 저한테도 말해줘요. 양현빈은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감정보다 책임을 먼저 선택해왔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공주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그동안 스스로 눌러왔던 감정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아씨, 고마워요. 사실 요즘 회사 일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 일도 그렇고 다 감당하기가 좀 벅찼거든요. 공주와는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현빈 씨 혼자 다 짊어질 필요 없어요. 이제는 저도 그쪽 편이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이 짧은 순간은 원수 집안이라는 오랜 굴레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사 안팎으로 몰아치는 위기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또다시 시험대에 올려놓을 거라는 불안한 예감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서 공정한과 양선출 두 사람만이 남아있는 병실 안에서는 무거운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양선출은 힘겹게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하나, 나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래서 더는 못 미루겠어. 공정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출아, 그런 말하지 마. 아직. 아니, 들어봐. 양선출이 힘겹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30년 전에 우리 두 집안이 왜 이렇게까지 원수처럼 지내게 됐는지 정한이 너도 정확히는 모르잖아. 다들 그냥 그때 그 사업 문제 그 배신 때문이라고만 알고 있지. 공정하는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양선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진짜 이유는 사업 문제가 아니었어. 그건 그냥 표면적인 이유였고 진짜는 바로 그 순간 양선출의 숨이 갑자기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의 수치가 급격히 흔들리며 경고음이 울렸는데요. 공정하는 다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선출아, 정신 차려. 여기요, 빨리 좀 와주세요. 간호사와 의료진들이 순식간에 병실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공정하는 밀려나듯 병실 밖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양선출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미완성 문장을 되뇌며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진짜는 뭐였다는 거야? 병실 밖에서 이 소란을 지켜보던 양동익과 차세리도 놀라 뛰어왔습니다. 양동익은 공정한의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했는데요. 형, 안에서 무슨 얘기 나눴어요?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공정한은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방금 들은 그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아직 스스로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동희가, 나도 아직 다 못 들었어. 선출이가 말을 다 끝내기 전에 이렇게 됐어. 양동익의 표정이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병실 문 쪽으로 다가서려 했지만 의료진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보호자분,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복도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공정하는 벽에 기대선 채 방금 양선출이 남긴 그 말을 곱씹고 있었는데요. 30년 전 진짜 이유는 사업 문제가 아니었다는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들, 즉 조미양의 배우, 박준혁의 출생 비밀, 그리고 두 집안의 오랜 악연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는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예감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성미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공정한의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큰일이 있었다는 걸 곧바로 알아차렸는데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왜 이래요? 공정하는 아내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성미야. 선출이가 말하다 말았는데 그 얘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랑 완전히 다른 것 같아. 한성미의 눈빛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으며 병실 문을 바라보았는데요. 저 문 너머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될 양선출이
과연 그 못다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두 집안 모두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조미양이 흘린 그 이름, 정말 마지막 한 글자까지 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서를 나선 정한과 대한은 곧바로 그 변호사의 정체를 알아보기 시작했었는데요. 대한이 인터넷으로 변호사 이름을 검색하는 동안 정한은 예전에 알고 지내던 법조계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통의 통화가 오간 뒤 두 사람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는데요. 대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이 변호사요. 개인이 그냥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태양그룹 고문 로펌 소속이에요. 정한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조미양처럼 특별한 배경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태양그룹 고문 로펌의 변호사를 그렇게 빠르게 선임할 수 있었는지 그 답은 이제 하나로 좁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조미양 뒤에 있는 사람이 태양그룹 내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 정한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대한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형, 태양그룹 내부라고 해도 그게 누군지는 전혀 감이 안 잡혀요. 회장님 쪽 사람일 수도 있고 이사진 중 누구일 수도 있고요. 정한은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준혁의 혼외자 문제, 조미양의 뒤를 봐준 로펌,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선 출가의 미완성된 대화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결국 하나의 큰 그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는데요. 대한아, 일단 그 로펌 비용을 누가 지불했는지부터 확인해보자. 그게 제일 확실한 단서일 거야. 대한은 곧바로 아는 회계사 지인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지만 대한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는데요. 정한은 그런 동생을 보며 예전 같으면 이런 위기 앞에서 늘 자신이 먼저 나섰던 걸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이 형만큼이나 침착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진실을 파고들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서 정한은 묘한 안도감과 함께 동생이 그동안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새삼 느끼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양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한 이사가 자료를 넘기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양현빈 이사님, 최근 박준혁 씨 문제로 회사 이미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시지반 쪽 사건까지 겹치면서 솔직히 지금 이사님이 총괄이사 자리를 계속 지키시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 다른 이사가 거들었습니다. 박준혁 씨 문제도 그렇고 최근 이사님이 공시지반 따님과 가깝게 지낸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시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양현빈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회의실 안에서 쏟아지는 시선들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준혁 씨 문제와 제 업무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로 제 판단이 흔들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몇몇 이사들은 여전히 못 믿어온 눈빛을 거두지 않았는데요. 회의가 끝난 뒤 양현빈은 홀로 회의실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자신이 가족과 조직 사이에서 늘 감정을 뒤로 미뤄왔던 시간들을 떠올렸는데요.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며 공주아가 들어섰습니다. 현빈 씨, 회의실 밖에서 다 들었어요. 양현빈은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려 했지만 그 미소가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주아 씨. 이런 얘기 어차피 한 번은 나올 얘기였어요. 공주아는 그의 앞에 서서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현빈 씨 자리가 흔들리는 거라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그대로 회의실을 나서서 남아있던 몇몇 이사들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양현빈 이사님과 저의 관계 때문에 업무 판단이 흔들린 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말씀해 주세요. 없다면 이런 식의 추측성 발언은 이사님께도 저희 집안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회의실 안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사들 중 누구도 쉽게 반박하지 못했는데요. 양현빈은 그런 공주아의 모습을 문가에서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껏 그는 늘 감정보다 책임을 먼저 선택해왔던 사람이었는데요.
이렇게 자신을 위해 정면으로 나서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낯설면서도 벅찬 감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두 사람은 잠시 옥상 정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공주하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빈 씨, 저 사실 요즘 무서워요. 우리 집안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현빈 씨 자리까지 위태로워지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서로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양현빈은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아씨,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주아씨가 옆에 있어줘서 나는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짐이 아니라 이유예요. 공주하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곁을 지키며 서 있었는데요. 원수 집안이라는 오랜 굴레와 지금 겹겹이 쌓이고 있는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믿음만큼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걸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편 병원 복도에서는 양동익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얼굴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이 아닌 공정한을 먼저 찾았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속에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때 저 멀리서 양동숙이 다급하게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빠, 아버지 괜찮으신 거예요? 연락받고 바로 왔어요. 양동익은 동생의 얼굴을 보자마자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동수가, 아버지가 나 말고 공정한 형을 먼저 찾으셨어. 나는 평생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정작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는 나를 찾지도 않으셨어. 양동숙은 오빠의 그 말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양동익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그건 오빠를 안 믿어서가 아닐 거예요. 아버지가 정한 아저씨한테 하려던 얘기는 아마 오빠가 아직 모르는 아주 오래된 일일 거예요. 그걸 먼저 정리하고 나서 오빠한테도 다 말씀하시려는 거 아닐까요? 양동익은 동생의 말에 잠시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는 낮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동수가, 나 요즘 진짜 무서워. 아버지가 이러다 아무 말도 못하고 가시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평생 이 답답함을 안고 살아야 하는 거잖아. 양동숙은 오빠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남매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불안을 나누며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던 공대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동숙 씨 괜찮아요? 연락받고 걱정돼서 와봤어요. 양동숙은 공대안을 보자마자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공대안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울어도 돼요. 지금은 참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에요. 양동숙은 그의 손을 잡으며 처음으로 온전히 기댈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순간에도 서로 조심스러워했을 두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공대안 역시 배우자의 배신으로 무너졌던 자신의 상처를 양동숙과의 관계를 통해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숙 씨, 저도 예전엔 이런 순간에 옆에 누가 있어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 있으면 저한테 다 기대도 돼요. 양동익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며 씁쓸함과 동시에 옅은 위안을 함께 느꼈습니다. 원수 집안이라는 오랜 굴레 속에서도 동생이 저렇게 자신을 지켜줄 사람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작은 희망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병실 안에서는 잠시 안정을 되찾은 양선출이 다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곁을 지키던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공정한, 다시 좀 불러줘요.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가 이 소식을 전했고 복도에 있던 공정한은 다시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한성민은 문 앞에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번에는 부디 그 이야기가 끝까지 이어지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요. 병실 안에서 양선출은 다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한아, 미안하다. 아까 하다 말아서. 공정한은 침대 옆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선출아. 천천히 얘기해. 나 여기 있으니까. 양선출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다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 30년 전 그 사업 배신, 사람들은 다 그게 진짜 이유인 줄 알지만
사실은 아니었어. 공정하는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양선출은 힘겹게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두 집안 사이에 있었던 그 사람, 지금 잡혀있는 조미양이랑 관련이 있어. 이 말에 공정한의 얼굴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뭐? 조미양이 그때도 있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선출아. 양선출은 고개를 끄덕이며 힘겹게 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조미양 그때 그 사람의 딸이었어. 우리가 30년 전에 묻어뒀던 그 일이 결국 지금 이렇게 다시. 공정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조미양이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30년 전 사건과 이미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두 집안의 악연 자체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선출아, 그럼 그때 그 사람이 대체 누구였는데 나는 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양선출은 힘겹게 눈을 감았다 뜨며 뭔가 더 말하려는 듯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우리 두 집안 모두랑 가까웠던 사람이야. 그래서 아무도 의심을 안 했었고.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대안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형 큰일 났어요. 그 변호사 태양그룹 고문 로펌 소속이래요. 그리고 그 로펌 비용을 낸 사람이 누군지 방금 알아냈는데. 공정하는 순간 두 갈래의 충격 사이에서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양선출이 30년 전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꺼내려 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대안이 조미양의 배우를 밝혀내려 하고 있었는데요. 대안아, 잠깐만. 지금 선출이가. 공정한이 다급하게 손을 들어 대안을 제지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양선출은 갑자기 들려온 그 소란의 순간 표정이 굳어졌고 산소포화도 수치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간호사들이 황급히 병실 안으로 들어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환자분 진정하셔야 해요. 지금 너무 흥분하시면 위험해요. 공정하는 양선출의 손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선출아, 진정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자. 지금은. 양선출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마지막 힘을 다해 뭔가 더 말하려는 듯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공정한조차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요. 그저 조미양이라는 단어와 그 뒤에 이어지는 흐릿한 다른 이름 하나만이 어렴풋이 들렸을 뿐이었습니다. 뭐라고? 선출아, 다시 한 번만. 하지만 양선출은 결국 다시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그를 살피는 동안 공정한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는데요. 대안 역시 자신이 가져온 소식을 미처 다 전하지 못한 채 그저 굳은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병실 밖에서 이 소란을 듣고 달려온 양동익과 한성미, 차세리까지 모두가 문 앞에 모여 섰습니다. 한성미는 남편이 얼굴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다는 걸 곧바로 알아차렸는데요. 여보, 방금 무슨 얘기를 들은 거예요? 공정한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방금 들은 그 흐릿한 이름과 조미양이 30년 전 그 사건과 연결된 인물의 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사이에서 아직 스스로도 무엇을 믿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양동익은 초조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형, 아버지가 정확히 뭐라고 하셨어요? 조미양이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공정한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희가 조미양이 30년 전 그 사건이랑 이미 연결돼 있던 사람의 딸이라고 하셨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나도 아직 다 못 들었어. 이 말에 양동익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지금껏 아버지와 공정한 사이의 오랜 대립을 단순히 사업 문제와 자존심 싸움으로만 이해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그 뒤에 30년 전부터 이어진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알고 있던 집안의 역사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안이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내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형, 이 로펌 비용을 낸 사람. 이름이 진짜 이상해요. 이거 우리가 아는 사람 이름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 말에 공정한과 한성미, 양동익, 차세리까지 모두의 시선이 대안이 들고 있는 서류로 향했습니다. 병실 안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숨소리와 복도를 가득 채운 팽팽한 침묵이 뒤섞이며
그 서류에 적힌 이름 하나가 모두의 시간을 완전히 멈춰 세우고 있었습니다. 대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조금 더 들어 올렸고 공정하는 숨을 죽인 채 그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이름을 확인한 순간 공정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이 들고 있던 서류에는 조미양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불한 사람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는데요. 공정한은 그 이름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한성미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함께 들여다보았는데요. 그녀 역시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걸 느꼈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예요? 이 이름이 맞아요? 한성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공정한은 쉽게 대답하지 못한 채 그저 서류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양동익이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다가섰습니다. 형, 도대체 누구 이름인데 그래요? 저도 좀 보여주세요. 공정한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서류를 양동익 쪽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양동익은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눈을 깜빡이며 다시 그 이름을 읽어보았는데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왜 여기서 나와요? 차세리도 옆에서 함께 그 이름을 확인하고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녀 역시 예상치 못한 이름 앞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병실 안에서는 여전히 의료진들이 양선출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고 복도에 모여 성가족들은 그 서류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대하는 형과 양동익의 표정을 번갈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 이거 확실한 거예요? 혹시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은 없어요? 공정한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거 한 번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만약 이게 맞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게 다 틀렸다는 얘기가 돼. 그 순간 병실 안에서 다시 간호사가 다급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분 상태가 다시 안정되셨어요. 다만 오늘은 더 이상 흥분하실 만한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에 모두가 씁쓸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양선출이 마지막으로 흘렸던 그 흐릿한 이름과 지금 대한이 가져온 서류 속 이름이 정말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건지 그 답을 확인할 방법은 아직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공정한은 그 서류를 다시 조심스럽게 접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선출이도 더 무리하면 안 되고 우리도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다시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양동익은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에 적힌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며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가족의 역사 그리고 아버지와 공정한 사이의 오랜 악연이 실은 전혀 다른 시작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왔는데요. 형, 만약 이게 진짜라면 우리 아버지랑 형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일, 그거 전부 다시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공정한은 그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무거운 얼굴로 병실 문을 바라볼 뿐이었는데요. 그 안에서 다시 잠든 양선출이 눈을 뜨면 이 모든 진실을 끝까지 이야기해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영영 묻혀버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성민은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부터는 우리 혼자 짊어질 일이 아니에요. 동익 씨네도 대한이도 다 같이 알아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공정하는 아내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이 오랜 악연의 무게를 늘 혼자 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만 나누려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집안 모두가 함께 이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을 나서는 가족들의 발걸음은 하나같이 무거웠습니다. 정한과 대한은 대한이 가져온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기로 했고 양동익과 차세리는 아버지가 깨어나면 반드시 그 이름의 진실을 끝까지 들어야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양동숙과 공대한 역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두 집안의 오랜 악연이 이제 정말 마지막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서 유치장에 홀로 앉아있던 조미양은 어딘가로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단 몇 글자만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제 다 알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 메시지가 전송된 직후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후련함이 뒤섞인 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 주차장 차에 올라타기 직전 공정하는 다시 한번 그 서류를 꺼내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했는데요. 30년 동안 원수처럼 지내온 세월이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오해였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앞에서 그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감정을 다시 처음부터 되짚어봐야 할 것 같은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성민은 그런 남편의 옆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이 되면 우리 정말 끝까지 가봐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공정하는 서류를 다시 접어 품 안에 넣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병원 건물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모습이 비쳤고 그 안에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한 양선출과 그가 끝내다 하지 못한 진실이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